뭐 의무보유 해제와 관련된 세비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하는 스튜디오 미르 1700대 1이라고 기간 경쟁.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각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월요일 날뭐 SK 가장 중요한 이제 현대건설기의 요 실적 발표를 통해서 현대건설기의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TI 첨단 소재도 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조선주들, 그죠? 현대미포조선, 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측의 실적 발표. 그다음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뭐 카카오뱅크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화요일, 수요일 날 있는데, 이 내용은 그죠?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다 노출됐었던 부분에 가장 큰 건 파월 연준이자의 연설과 그다음에 금요일 날 MSCI 분수, 여기에 중국의 CPI와 PPI가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 정도의 흐름이라고 봐. 자, 이제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해외 시장과 움직임을 한번 이제 접목해서 바라보게 되면, 일단 이제 나스닥 지수는 뭐 큰가? 해적선. 자, 이제 유럽 쪽 유로스탁들을 보게 되면 뭐 유럽은 이미 이제 우리가 영국이나 이쪽 라인에서 작년 10월 달에 환율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환율이 우리 시장 1444원 올라갔던 10월, 9월 30, 10월 요때가 뭐예요?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지수 저점이 나왔었던 때 아니에요. 그죠? 그때가 이제 영국의 재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위험으로 노출되면서 달러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시장이 저점을 만든 과정이고,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일봉상 없어지지, 그죠? 1216원까지 내려왔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라볼 부분이, 금요일 날 어떤 시그널이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지. 이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고용과 실업률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그죠? 달러 인덱스가 100 정도까지, 지금 115 근처에서 100까지 내려왔었던 달러 인덱스가 금요일날 세게 반등을 해줬어요. 102.5까지. 그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인 통화 가치는 상대적이니까 우리 환율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올라 반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랬을 땐 이제 외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날처럼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외인들의 매수가 잘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왜냐?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는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1,800억을 불냈단 말이죠. 이제 달러가 반등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반등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을 매도하는 형태로 않고,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반등은 일부 할 수 있겠으나, 다시 이제 요 1240원, 45원, 1255원 하면 막히고 다시 내려오는 쪽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고,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시장 특색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0.25bp 인상을 하고 나서 나름 4월 연준 입장의 이야기, 좀 완화적인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언급,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뭐 게임, 뭐 이런 쪽에서 반등이 좀 나왔고, 그죠? 반면에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 상황은 제자리 걸음 정도의 흐름을 보인 정도지. 물론 양봉이 났지 금요일 날.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고. 우리 시장의 지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일봉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지난주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 2500포인트를 앞에 두고, 그죠? 앞에 두고 단기적으로 보면 2주 연속 뭐 거의 요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거기에서 주봉 흐름을 보게 되면 십자봉 정도니까 거의 뭐 지난주는 쉬었고, 그죠? 그 전주에 4주 연속 올라왔다가 60주 이평선 앞두고 이걸 돌파하느냐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 수급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내려오고 있던 주시장의 흐름이 이제 조금씩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지금 외국인 매수가 거의 7조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 라인 2600포인트 라인, 요 라인을 이렇게 갖고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야.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시장이 1580 정도의 지수 상승 부분까지는 일단 나왔다가 거기서 이제 주변 시장 흐름을 함께 갖고 갈 모습이다라고 보는 거지. 자, 여하튼 단기적으로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실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안 좋을 것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 시장이 반영을 했어.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이 1.5%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그 전날 나스닥이 3%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약세 출발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양봉 흐름, 그죠?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2% 정도 오르는, 이미 나스닥,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걸 반영을 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면 시장은 오히려 이전 고점 25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야. 자, 이제 그런데 하나 이제 안 좋은 부분이 하나 터진 게 뭐냐면 이 부분이지. 풍선 갈등, 그죠? 미국이 전투기를 띄워서 중국 정찰 풍선, 몬태나주에 있는, 몬태나주 빌링스 상공에 있는 중국 정찰 풍선을, 이제 이 정찰 풍선을 그냥 날아가서, 민간용이 날아가서 미국에 갔겠냐고, 그죠? 낮은, 인공위성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자세히 바라보려고 미국에 보낸 거겠지, 중국이. 예? 거기에 이제 뭐 핵 자산과 관련된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에 이 정찰 풍선이 갔었으니까 이거를 격추를 미국이 해버렸어. 그리고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칭강중 외교부장이 2월 5일과 2월 6일 중국 베이징에 방문한다. 그래서 회담을 하기로 한 거 연기해버렸어. 무기한 연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봐서, 그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 뭐 그 전에도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 압박 스토리는 상당히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압박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또 한번 반증하는 거야. 그죠? 이건 쉽게
쉽게 미국이 중국하고 타협하고 화해할 그럴 부분이 아니지. 왜냐면 미국은 중국이나 지금 사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게 다 1인 독재 체제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1인 독재 체제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하고 위태롭지. 예? 뭐 우리가 소위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에 개인 하나의 이 의사결정으로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인 확률이 높은 반면에 이 공산국가들이 안 좋은 건 뭐예요? 1인 한 명이 지도자가 또라이가 핵 버튼을 누르면 이건 참 뭐예요? 진퇴양난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이 미중 관계 악화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그것이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AI라고 하든 아니면 뭐 2차 전지 IRA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미국의 유럽의 원자재법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중국을 겨냥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흐름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에 있었던 코로나19로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그러면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계가 완성이 되는 흐름들을 보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미국은 고용이 쉽게 죽지 않을 거다. 왜? 자국 내로 들어오라고 엄청나게 혜택을 주잖아. IRA도 결국 그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외국 제일 처음에는 자국 내 기업들 해외에서 들어와라. 예? 중국 공급망이 훼손되고 막 하니까 물가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사실 이전에는 세계의 분업화 이 흐름을 보이다가 중국에 너무 치중돼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같은 위기로 공급망이 붕괴되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는 그런 현상, 공장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으로 가고 또 동남아, 베트남, 인도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애플 공장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미국은 자국 내의 기업들의 리쇼링이라든지 또 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 자국 산업 보호 이런 부분들이 강렬히 되면서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내일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시장은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강할 때 외국인 매세가 이 달러 환율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하게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런데 이 환율이 올라갔을 때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것처럼 매수 흐름이 진행될 것이냐, 저는 적어도 매도 강도가 세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는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큰 쪽이다. 이번 옵션 만기 라인까지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 옵션 만기 거기에 수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 연설, 그리고 바이든의 연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세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숨고르기를 진행을 했다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시장 지수 자체는 쉽게 밀릴 그럴 흐름이 아니다. 왜? 오랫동안에 사실 잘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반등도 했어. 그죠?
뭐 여기서도 하락했다가 반등했고, 여기서도 하락했다 반등하고, 뭐 찔끔이지만 반등하고, 여기서도 찔끔하고 반등하고, 여기서도 찔끔하고 반등하고, 요때가 9월 30일이 최저점이잖아요. 그죠? 영국의 그 총리 갈아치웠었던, 그제? 그러면서 1444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었던 타임, 거기 최고점이었고, 종합주가지수는 최저점이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올라왔을 땐 다 뭐예요?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있었던 때다고. 역배열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던 때니까 다 이 120일, 200일 이평선 라인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에 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 걸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거지. 높은 데서 공을 딱 떨어뜨리면, 그죠? 하락했다가 세게 반등했다가, 그죠?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제 폭을 줄이다가, 이제 되돌아 나오는 라인으로 간다고. 이 이전 고점을 딱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뭐예요? 여기 지금 놓여져 있는 이평선이 5일 이평선 분홍색, 10일 이평선,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지금 골든 클로스가 났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이 맨 밑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정배열, 이평선이 정배열돼서 수렴하고 있던 상황에서 확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평선은 뭉치면 흩어지려고 그래. 방향성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직 여기서 살짝 올라왔고 옆으로 행보하는 건 이전 고점을 앞두고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어.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방향성을 탁 뚫으면 적어도 이 폭만큼, 이제 여기서 사실 1차 상승, 그죠? 그리고 눌림 줬고, 그 1차 상승만큼의 기본적인 2차 상승의 흐름 부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580포인트 라인, 여기까지는 일단 갔다가 다시 눌림을 주더라도 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 이 2580포인트 라인으로 올라갈 때 어떤 섹터들이 주 흐름을 보일 거냐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자, 이제 종목 부분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유가를 한번 보자고. 유가가 또 3% 떨어졌어. 그죠? 이거 전쟁 나서 이거 박스 쉽게 못 돌파한다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유가를만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지금 요 라인에서 이 연두색 라인이 전쟁과 연관돼서 이 위는 올랐었던 라인이고, 여기는 지금 중립지역의 전쟁 전 가격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 경기 침체 우려가 엄청나게 커지는 게 되는 거고, 그죠? 반대로 85불, 90불로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뭐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는 거고, 그죠? 경기는 나아져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위험에 대한 부각이 전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제일 좋은 건 70불과 82불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만 하는 게 가장 좋은 라인이야.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요 정도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요 흐름으로 좋은 상황이 전개가 있는 거지.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한번 시장의 핵심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의 흐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이야. 이건 이제 보는 이유는 뭡니까? 시가총액 1등이니까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았던 건 알잖아, 그지?
일단 이제 이전 고점 요거 싹 돌파하고 나서 조정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했었던 실적 컨퍼런스 콜 이야기를 듣고 하락을 했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선 지금 그 위에 놓여 있는 저항권 라인이 요기라리잖아, 그죠? 요 라인 요걸 쭉 연장을 해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던 상황인데, 그지?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근처까지는 한번 반등이 들어갈 만하다. 그지? 여기 들어가면 또 광분하지 말고, 그죠? 그게 이제 65,000원 라인에서 78,000원 요 정도 라인인데, 그 65,000원, 68,000원 간다고 막 쫓아갈 일은 아니고, 그죠?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뭐예요? 지수는 상승 흐름이잖아. 지금 반도체는 뭐예요? 여기서 저점에 이제 추세 라인을 이렇게 요거 무너뜨린 음봉을 다시 잡아주긴 했지, 그지? 그렇게 힘은 세지 않아도 이전 고점을 일단 요 라인에서 오르락 내리락 여기지,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잡아줬으니까 요 폭만큼 뭐예요? 반등을 하면 요 가격상으로 66,000원, 그죠? 그런데 이제 68,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해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68,000원까지 올라간다고 막 쫓아가고 그럴 흐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야.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그나마 반도체 섹터 전반이 강한 게 아니다고. 그죠? 조그만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파크 시스템, 예? 파크 시스템즈 정도가 여기에 락 내리락하면서 박스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정도. 그 다음에 HP, SP, 신규 상장주 부분이긴 해도 회사 자체는 좋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평선 수렴하고 외바닥, 쌍바닥 찍고 되돌아 나아가려고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 정도지. 기관 매물을 외국인들이 소화하면서. 그리고 뭐예요? LOT 백큐. 그죠? 이전 고점 라인 부분, 요 라인을 돌파한 부분이니까 그 정도에서 지금 쬐끔 상승하려고 하는 정도. 그죠? 거기에 이제 ISC. 그죠? ISC도 요 이전 요 라인에서 지금 그나마 지금 얘네들은 월봉에서 양호한 애들이라고. 그죠? 그 정도의 범위다. 그런데 이제 섹터에서 이제 2차 전지, 뭐 저는 2차 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시가총액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보자고. 그럼 시가총액 125조야,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죠? 극도로 상승을 하면서 1차 상승과 또 2차 상승을 마무리한 가운데에서 보호예수 물량과 애플의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급락을 했다가 여기서 외바닥,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죠? 보호예수 물량 소화를 미리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소화했고, 그죠? 이제 그러면 요 라인에서 지금 이전 요 1차 상승에 했었던 요 지점을 회복한 상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형태의 움직임이니까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겠지. 그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부분과 흐름을 완성 셀 업체들을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죠? 삼성 SDI, 그죠? LG 엔솔 보호예수 물량, 테슬라 하락 이것 때문에 내려왔지만 얘도 똑같은 지점에서 쌍바닥을 찍고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모습으로 보면 LG 엔솔보다 삼성 SDI가 더 좋지. 모습 자체도. 그죠? 그리고 삼성 SDI가 포스코 케미칼에 40조 공급 계약을 했다. 양극재 공급 계약을 했다는 건 삼성 SDI가 이제 안정적인 수익, 이것에 치중하던 게 마켓을 확보하는 쪽으로 치중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LG 엔솔도 오를 거지만 삼성 SDI의 공략이 더 나은 쪽이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쪽은 양극재 쪽이지, 그죠? 이미 포스코 케미칼은 돌파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의 모습이 지금 이제
왜?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못하지만 연봉으로 봤을 때 1년을 쉰 상황에서 3월달 IRA 흐름 부분이 전개가 된다면 전개되는 흐름이니까 더 나은 흐름의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죠? 에코프로비엠의 부분과 또 뭐예요? 에코프로. 이미 에코프로가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의 연봉하고 비슷해. 예? 이미 에코프로는 근데 사실 에코프로비엠보다 에코프로가 더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 많이 올랐다고 매도가 아니라 그만큼의 성장 흐름을 갖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요 라인 부분을 돌아서 지금 진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이런 양극재 쪽 라인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나노 신소재 부분도 요 하락 추세를 돌아서서 돌아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 라인 부분과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쪽이 또 여러분들이 1월달에 가장 화려했었던 게 뭡니까? 로봇 관련주였지. 로봇 관련주들의 대장은 누구예요? 뭐니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지, 그제? 뭐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라고 잘 보는 게 아니라 지금 1차 상승, 그치? 1차 상승 요 라인 들어왔다가 그리고 쉬고 요만큼을 쉰 상황에서 조정 보였지. 그리고 2차 상승 부분을 갔잖아. 2차 상승 부분을 지금 돌아서 돌파를 해서 지금 갔다가 다시 요 폭만큼을 쉬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흐름을 갖겠죠. 그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대장이 밀리면 만약에 대장이 20선 근처로 들어오는 밀림의 고점이다라고 보고 밀리게 되면 그 밑에 있던 애들이 다 같이 밀리는 거예요. 로보티지나, 예? 뭐 로보스타나, SPG나. 왜? 그래서 대장, 내가 로봇 관련주를 관심이 있는 부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를 보셔야 돼. 그죠? 뭐 삼성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급등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이 기술적 매매가 가능하지 않는 분은 쉽지가 않은 구역에 이제 가격이 들어왔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AI 쪽, 그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그죠?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그 다음 뭐예요? 셀바스 AI는 이제 성장 동력이 있는 중식이긴 해도 얘도 2차 상승까지 들어온 상황이야. 그죠? 셀바스 AI. 그러니까 얘네들 바톤을 이어받은 게 줌 인터넷. 그죠? 줌 인터넷도 그런 흐름들 속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테마성 종목 부분들은 시가총액이 작고 올라갈 땐 좋은데 한번 올라가서 깨지면 그 다음에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뭐 이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예요? 그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고 있는 중이지, 그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기술적 흐름 부분을 잘 간파해서 움직여야지. 그죠? 그런 상황들을 갖고 거기에 이제 연관 있는 종목 부분들이 뭐예요? 브리지텍이나 또 솔트룩스, 거기에 누니.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 1000억, 2000억짜리여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담배 피러 가기도 쉽지가 않지.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섹터 부분에서 또 신규로 전향해서 올라갈 만한 부분들을 가져온 게 뭐예요? 지난번 얘기했었던 우주 항공 쪽이잖아. 그게 세트랙 I. 그죠? 그러니까 세트랙 I는 지금 뭐 기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죠? 연봉이나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지난 2021년 세게 올랐다가 2022년 조정, 그죠? 그리고 2023년 지금 양봉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 라인에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갖고 갈 거냐? 그죠? 우주항공 쪽 라인이니까
스페이스X와 원넷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에 대한 재료 뉴스를 가지고 스트랙 I 그리고 AP 유성 요런 라인이니까 여기서 한 번에 죽진 않아 이런 주식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야지 위로 팍 올라갈 때 쫓아가면 변동성이 쉽지가 않고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AP 유성 그리고 또 뭐예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더 선호해. 이게 이제 기술적 흐름으로는 요 라인과 요 라인을 돌아 나가는 자리가 전개가 되는 흐름이면 여기가 지금 정비열된 1차 상승구역이다 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세 종목 정도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 우량 부분 그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 그죠? 오스터 임플란트와 지금 뭐 공개 매수 때문에 거래 정지 대응이 있지만 원체 실적이 좋은 회사니까 임플란트 쪽에 덴티움 그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요 박스 라인을 돌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목표치 라인 부분 측정할 땐 이 정도로 측정하면 되겠죠 그죠? 한 13만 5천원 정도.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건 조금 부담이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화장품 중국의 리오프닝 뭐 해서 또 화장품주에 관심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야 그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관련주는 매매를 안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양호해지고 한 종목 부분을 보면 애경산업 그죠? 애경산업의 실적이 양호해지고 지금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이전 고점 라인에서 딱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 그죠? 이격 조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언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느냐. 그러니까 애경산업과 또 한국콜마 실적이 양호한 쪽, 예? 아니 한국특강이네요. 한국콜마 비슷하죠 모양이 그죠? 거기에 이제 더 조그만 종목으로 보면 에이블 CNC 여기서 이제 눌려서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 라인 정도인데 여기를 돌아서 나오는 형태 7,500원을 돌아서 나오면 근데 저는 뭐 화장품은 단타 정도지. 일단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문화 콘텐츠 이쪽은 뭐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지만 JYP 엔터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고 돌아섰죠 그죠? 이게 이제 마디. 근데 이런 쪽은 또 눌림을 줄 때 접근을 해야지 쫓아가서 가게 되면 상대적인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JYP SM 모습 비슷하지요 그죠? 요 라인 부분을 이제 역사적인 고점 라인 부분을 뚫었잖아. 이게 박스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다시는 뭐에 88,000원을 하회하면 안 되죠 그죠? 이 박스만큼의 상승 부분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이런 부분들이 전개될 수가 있는 거지. 다만 이제 올라갈 때보다는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의 포인트를 삼아야 되고, 그게 조그만 종목으로는 펜 엔터테인먼트 이미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전 고점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또 주종을 좀 보여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되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지 쫓아가면 안 되는 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방산 관련주 쪽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모습을 보면 요런 라인으로 지금 수렴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라인에 돌아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현대 롯데 모습이 비슷비슷하죠? 요렇게 지금 수렴형에 있잖아. 요렇게 수렴형. 그러니까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요 하단 라인으로 들어올 때 매수를 했다가 빵 뚫는 흐름이 전개될 때 이제 비중을 흡수하는 형태의 움직임이고, 그래서 태양광 쪽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냐 모습 자체를 보면 아직은 여기서 탁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서 드렸었던 3월 10일 날 뭡니까
정기 변경, 지수 정기 변경의 대형주, 중형주 이런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로템이나 CS윈드 이런 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야? 현대오토넷도 실적 부분에 비하면 지금 현대오토넷은 실적이 안 좋은데,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 주가가 반영을 못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지금 장기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2021년 지수가 계속 내려왔지. 이렇게 2021년 1월 달에 3266포인트 현대차 기아차가 고점 찍을 때 현대오토넷도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언제요? 지수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하지. 그죠? 2021년 6월 달에 3300포인트 때. 그죠? 2022년 6월 3300포인트 때 요 고점 찍고. 그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 아까 뭐 보셨지만 추세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현대오토넷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연봉으로 보면 거의 뭐 16만원과 9만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보인 거지 사실. 예?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고 사성 실적도 양호하니까 다시 상단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지. 그게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던 뭡니까? 요거 대면연에 주목해야 될 테크놀로지에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 소프트웨어가 설계 중심이 되는 자동차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전문에 대한 매력, 이 부분도 함께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코스모화 이런 쪽도 관심의 대상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제 기술적으로 양호한 종목 부분으로 보게 되면 DNT. 그죠? 얘도 시가총액이 1200억짜리야. 그죠? 회사 자체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2차전지 장비 업체로 도약하는 분인데, 여기 박스 딱 만들어 놨잖아. 그죠? 한번 뛸만한 위치 부분을 갖고 있지. 거기에 이제 2월 달인데 이제 3, 4월로 가고 조금 한두 달 정도를 보게 되면 3월 달 봄바람이 불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나와요? 황사 얘기가 나오고 뭐 하잖아, 그지? 그런 타이밍이 전개가 되는 부분은 사실 2월 달에 관심을 갖는데, 그게 이제 공기청정기, 중국의 이제 대형가스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유닉스라든지 유니아, 크린앤 사이언스, 이 공기청정기 경화기 뭐 이런 쪽인데, 이건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이런 쪽 부분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차트 모양의 개별 흐름이지. 거기에 이제 게임주 중에서 V, 이런 쪽도 찔끔찔끔이지만 이 1000억짜리들이 다 이래. 그러다가 이제 한번 양봉 뽑으면 때려야 되는 위치들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유형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관련주 중에서 보게 되면 샤페롤이나 스코넥 참 모양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신규 상장하면서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저점 부근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고 박스를 살짝 돌파하려고 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유형의 이제 이건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개별 접근해야 될 그럴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시장 지수도 여타 섹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조선 섹터가 조선주의 수주다. 1월달에 수주 많이 받았어, 조선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으로 보게 되면 반등 정도의 흐름 부분으로 가는 거고, 오히려 이제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 이런 부분들로 전개가 되면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드론 관련주도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약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섹터의 한두 종목 부분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더 떨어질 자리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시장을 선도할 만한 흐름은 아닌 그런 위치지. 반면에 이제 케어젠이나 박스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큰 박스를 돌아나가면 상승의 흐름 부분을 갖고 가는데, 케어전도 마찬가지고 3천당 제약. 근데 저는 뭐 요 부분도 원체 제약바이오는 별로 싫어하니까 그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다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걸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종목을 다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속에서 더 강하고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인 그런 흐름들의 섹터와 종목 부분, 주가가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고 전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과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이런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 장세를 제외하고는 지금 업종에 있어서의 대표 부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주들은 지금 사실 지난주에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에서 올라와 보니, 현대차 올라와 보니 이 위에 첩첩상중에 놓여져 있는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흐름에 놓여져 있고, 기아도 역시 실적이 양호하지만 현대차보다 기아가 또 실적 흐름이나 이게 더 양호하다고 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2차전지를 빼고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은 행여나 개별주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관심 가져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200여 개 종목 중에서 그 외에도 종목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키가 있고 한 개별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 40여 개 뽑아놨는데, 그 40여 개에서 언급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 그러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다.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워밍업이에요. 그런 매일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하락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로 보게 되면, 외국인 매세가 계속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달러 원환율인데, 달러의 강세 반등이 금요일 날 셌기 때문에 그것이 외국인 매세로 지난 금요일처럼 들어올 것이냐 하는 부분. 그게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면 개별주 쪽에서 움직이겠지. 예? 그런 부분에 놓여진 그런 부분. 반면에 금요일과 같은 현상의 움직임이 진행된다면 지금 유치상으로는 2차전지 쪽이 더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거와 연관된 폐배터리나 또 우주항공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다른 쪽으로 가는 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